네, 반갑습니다. 동학수 쌤입니다. 지난번에 제 논문 발표가 조회수가 400회가 넘어가지고 이 재미없는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지 생각을 했더니 제 목소리가 잠이 오는 데다가 수학 이야기고 하니까 자장가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튼 뭐 저는 또 마이웨이로 제 갈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발표 시간이고 뭐 자장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크게 지난번 논문과 이 수정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정리의 제한 및 증명에서 새로운이란 말이 조금 건방질 수도 있어서 새로운 말을 빼고 그냥 정리의 제한 및 증명이라고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탈자를 지난번 발표했을 때 나왔었죠? 수정을 했고, 두 번째로 논문 형식에 맞도록 초록을 영문화해서 영어로 변경시켰고, 세 번째로 서론에 선행 연구를 추가해가지고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호를 통일시키고 간결화했습니다. x equal a 대신에 그냥 a로, fx 대신에 f로 이렇게 논문을 좀 단순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 3장인 미분 쪽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의 정의인 정의 3을 서두에 배치했다 해서 가독성을 좀 높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시였던 문제 2번의 풀이를 구체화시켜서 교과서 정의의 풀이와 일반적인 학생이 푸는 오해적 소지가 있는 풀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요. 발레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 논문에서 F'A 플러스가 존재하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했었는데, 그리고 연수 확장 정리를 써가지고 이것을 증명을 했었죠. 물론 제거 가능 불연속일 때는 연수 확장 정리로 이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발레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정리 합체법을 사용해서 라카투스의 이 발레 출현을 조금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리 오해. 그래서 조건이 강화됩니다. 원래 기존에 없었던 우연속 조건을 추가해서 증명의 논리적 안정성을 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리 6, 다루부 정리에 증명을 추가했습니다. 이 정리 1이었던 부호 구간 설정 정리를 사용하면 다루부 정리가 난이도가 확 떨어지면서 고교생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루부 정리를 추가를 넣었어요. 열 번째, 정리 8,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정법의 정리의 형태를 변경시켰습니다. 기존의 형태가 FA 플러스 FA 마이너스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눴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G, 미분 불능인 함수 G의 연속일 때와 제 일종 불연속일 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형식을 변경함으로써 정리의 이해와 암기의 수월성을 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조정리 합체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강화시켰고 디테일하게 손질해서 명확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잘 확인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이라는 건 한 번 쓰려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고 반송되고 다시 코멘트 달면 또 거기에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이 아이디어는 뭐 벌써 5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발레가 등장하고 하면서 조금 더 명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논문이 엉망이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 논문도 다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확장 정리를 빼가지고 난이도를 낮췄다는 거예요. 낮췄고 발레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조금 안정적인 곳으로 후퇴시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출발할게요. 자장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판정을 위한 정리의 제한 및 증명입니다. Proposing and proving theorems on continuity and differentiability in high school calculus. 발음 좋죠? 자, 영어 읽지 않습니다. 바로 해석합니다. 초록.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고등학교 미적분학의 핵심 주제지만 현재 교과서화 연구는
대부분 기본적인 정의와 기본 성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특히 불연속이 관련된 경우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정리, 즉 불연속 붙이기 정리와 고등학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을 제안하고 증명합니다. 첫 번째 정리는 두 함수의 곱이 제1종 불연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정리는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도함수 자체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도함수의 편측 극한의 존재와 그 동일성을 통해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정리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직관적 이해와 형식적 추론 사이의 격차를 메워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와 미적분학에서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강화합니다. 서론 1장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의 개념을 정의 및 간단한 성질 수준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사이의 논리적 관계나 불연속 함수를 포함한 경우의 일반적 판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특히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곱도 연속이다 라는 서술은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 곱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미분 가능성의 판정 또한 도함수의 정의에 치중되어 있으며 도함수가 불연속이거나 좌우 미분계수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도 반드시 연속이다 와 같은 오개념을 형성하거나 고난도 문항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한계는 고등학교 미적분 단원에서 논리적으로 자립된 정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교 수학 내의 논리적 공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고대연 외에는 중등수학의 부등식 단원에서 부등식의 생성 원리와 증명 방법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비판하며 기본 대칭 방식을 매개로 부등식의 구조를 생성하고 증명 체계를 정립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가 단순 계산 중심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정리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김부윤, 정영훈은 합성함수가 학교 수학에서 기호적 조작으로만 다뤄지는 것을 문제 삼고 환구조의 관점에서 합성연산의 성질, 결합, 분배, 교환 법칙을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함수 조합이 아닌 연산의 구조로서 합성함수를 교육적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근, 이충구는 삼각형의 내각 이등분선과 3등분선의 길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함으로써 중등 수준에서도 복합적 해석 도구를 활용한 개념 확장 및 탐구형 수업이 가능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 이 세 연구는 모두 교과서의 계산 중심의 서술을 넘어 학교 수학의 개념의 내적 논리 구조를 복원하고 형식적으로 완비된 정리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공통된 학문적 맥락을 공유한다. 즉, 고대한 외는 부등식 단원의 형식화를, 김부인, 정용훈은 함수의 연산적 구조화를, 이상근, 이충구는 삼각형 내각의 확장적 탐구를 각각 제안하였으며 이들 연구는 모두 고등학교 수학 이론적 결손을 보완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학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계승하여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개념의 논리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리를 새롭게 형식화하였다. 첫째, 불연속 붙이기 정리는 함수의 한 요소가 불연속인 경우에도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며 기존 교과서의 연속성 서술 범위를 확장한다. 둘째, 미분 가능성 판정법은 도함수의 연속성을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도함수의 좌우극한 일치 여부로 판정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지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논리 전개를 통해 대학 수준 해석학의 논리성을 학교 수학의 맥락 안에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정리는 중등 수학 교육에서 미적분 개념의 정의, 정리, 증명 구조를 복원하며 이후의 수학 학습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개념적 정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인 실함수로 한정을 하며 모든 논의는 실수 범위 내에서 전개된다. 또한 A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을 A 근방이라고 하고 A를 제외한 적당한 개구간을 A 제외 근방이라고 정의하겠다. 제2장 불연속 붙이기 정리.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성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도입한다. 정의 1. 좌우극한의 기호 표현. A 근방 혹은 A 제외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리밋 x가 a 마이너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기호로 fa-라고 쓰고 f의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한다.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fa 플러스라고 쓰고 f의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정의 2. 함수의 불연속.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a 플러스와 fa 마이너스가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닌 경우를 제1종 불연속 discontinuity of the first kind 라고 한다. 특히 fa 플러스랑 fa 마이너스가 같고 그렇지만 fa와 다를 때 제거 가능 불연속 removable discontinuity 라고 하고 fa 플러스랑 fa 마이너스가 다를 때 이때는 도약 불연속 jump discontinuity라고 한다. 가로 2 가로 1의 제1종 불연속이 아닌 불연속을 제2종 불연속 discontinuity of the second kind라고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연속성에 관한 기본 성질로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곱 역시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제시하지만 한 함수가 불연속일 경우 곱함수의 연속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고난도 문항에서 곱함수의 연속 여부를 분석해야 할 때 학습자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유발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불연속 붙이기 정리를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한다. 이 정리에 따르면 한 함수가 연속이고 다른 함수가 제1종 불연속, 특히 도약 불연속을 가지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곱함수가 연속임을 판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성질로만 제시되던 내용을 넘어 불연속이 개입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 문제 1을 고려하자. 문제 1.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fx-3 곱하기 리밋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의 절대값 빼기 fx-h의 절대값으로 정의된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 가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나 gx 이퀄 0인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갖고 이 합은 7을 만족한다. 문제 1은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별하는 상황을 다루며 그중 한 함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곱함수도 연속임은 자명하지만 한 함수가 불연속점을 가질 때는 곱함수의 연속성을 일반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곱함수가 연속임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립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과 문제 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속함수의 부호가 특정 근방에서 보존된다는 성질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연속인 함수에서 특정 점의 함수값이 주어지면 그 점의 충분히 작은 근방 내의 함수값의 부호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부호구간 설정 정리, Sign Interval Setting Theorem 이라고 명명하며 이후 곱함수의 연속성 판별을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한다. 정리 1. 부호구간 설정 정리. A 근방에서 정의된 연소함수 f에 대해서 fa가 양수이면 a의 충분히 작은 근방의 모든 x에 대해 fx가 양수이다. 증명 리밋 x가 a로 갈 때 fx를 fa, 얘를 양수라고 하자. 충분히 작은 양의 수인 2분의 fa가 역시나 양수이기 때문에 이 양수에 의존해서 어떤 델타 양수가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관계없이 x와 a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fx와 fa 거리가 여기에 설정한 양수에 의존해서 작도록 하는 그러한 델타는 존재한다.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 이 좌변에 있는 fa를 넘겨주면 0보다 크고 2분의 fa가 fx보다 작은 상황이다. 고로 fx는 0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이 델타 근방으로 a 충분히 작은 델타 근방을 택하게 되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양화시킬 수가 있다. 양화대교. 미안합니다. 문제 1에 정리 1을 적용해보자. fx가 양수일 때 각 x에서 3차함수 f는 연속이므로 정리 1을 적용하면 충분히 작은 h 양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h가 양수이고 fx 마이너스 h가 양수이다. 따라서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다. 비슷하게 fx가 음의 값을 가질 때도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있다. 따라서 문제 접근이 용이해진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도약 불륜속의 경우 아래의 정리 2가 성립한다. 정리 2.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고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g가 A에서 도약 불연속이라 하자. fg가 A에서 연속이면 fa는 0이다. 증명 f가 A에서 연속이므로 fa 플러스 fa 마이너스는 모두 같다. 그리고 곱셈 함수인 f 곱하기 g가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fa 플러스 ga 플러스 우극한 f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 좌극한이 같다. 따라서 fa 곱하기 ga 플러스는 결국 연속성 때문에 같고 이건 이 가정 때문에 같고 fa 마이너스는 이 가정 때문에 같다. 고로 fa가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얘를 좌변을 넘겨주면 중괄호 있는 부분으로 묶이고 그런데 g가 a에서 도약 불연속이기 때문에 정의 2의 일종 불연속 정의 가로 1에 의해서 ga 플러스랑 ga 마이너스는 다르다. 따라서 fa는 0일 수밖에 없다. 정리 2의 함수 g에 관해서 도약 불연속 조건을 포함한 일반적인 불륜속에서도 성립함을 아래의 정리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 3.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고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g가 A에서 불연속이라 하자. f 곱하기 g가 A에서 연속이면 fa는 0이다. 증명 규律법 적용을 위해 f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실수 3분법에 의해서 fa가 양수 혹은 fa가 음수이다. 수학적 일반성을 잃지 않고 fa가 양수라 하자. f가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정리 1 부호구간 설정 정리에 의해서 a 충분히 작은 근방의 모든 x에 대해서 fx를 양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근방에서 g 이꼴 f분의 fg는 잘 정의되고 가정에서 fg와 f는 각각 a에서 연속이므로 수렴한다. 따라서 극한의 기본 성질로부터 리밋 gx는 리밋 fx분의 fx 곱하기 gx고 리미트는 각각 쪼개지고 기본 성질 이 녀석의 극한들은 함수값인 fa 곱하기 ga 나누기 fa와 같고 fa는 양수라서 약분이 되니까 ga다. 고로 결론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g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런데 g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증명이 되었다. 정리 3의 역이 성립한다면
보다 강력한 정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제시된 반류로부터 여기 성립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x가 유리수일 땐 0, x가 무리수일 땐 x인 함수, gx는 유리함수로서 x가 0이 아닐 때는 x분의 1, x가 0일 때는 0으로. 그렇게 되면 f 곱하기 g 함수는 유리수일 때는 0이랑 유리수일 때는 x분의 1이든 0이든 곱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곱셈함수는 무조건 0이 나오고, 무리수일 때는 x와 0은 유리수가 아니니까 x가 0이 아닌 무리수는 전부 다 이상으로 들어오고, 이 두 개의 곱은 0이 아닌 이유로 xx가 약분될 테니 무조건 1이 된다. 따라서 f 곱하기 g는 유리수일 땐 0이고 무리수일 땐 1인 디리클레 함수다. 자, 따라서 fx는 x 이꼴 0에서 연속이다. gx는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다. 그리고 f0은 0을 만족한다. 그러나 f 곱하기 g는 x 이꼴 0에서 디리클레 함수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따라서 정리 3의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함수의 불연속 조건을 정의 2의 가로 1인 제1종 불연속으로 제한할 경우 정리 3의 역이 성립됨이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정리 4로 설정하고 불연속 붙이기 정리, discontinuous gluing theorem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불연속은 주로 제1종 불연속이므로 이 정리는 유용성이 높다. 정리 4. 불연속 붙이기 정리, discontinuous gluing theorem.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A에서 연속,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g가 A에서 불연속, f 곱하기 g가 A에서 연속이면 fa는 0이다. 역으로 특히 g가 A에서 제1종 불연속, 제거 가능 혹은 도약 불연속인 경우에 fa가 0이면 f 곱하기 g는 A에서 거꾸로 연속이 된다. 가는 방향은 정리 3에서 이미 증명했다. 역방향, g가 A에서 제1종 불연속일 때 g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한다. f가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은 모두 같다. 또한 역방향 가정에서 f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f 곱하기 g의 좌극한은 fa 곱하기 ga-랑 똑같고, fa가 0이라 했기 때문에 0 곱하기 ga-인데 얘는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ga랑 같게 되고, 다시 환원시키면 fa 곱하기 ga랑 같게 된다. 또한 우극한인 fa 플러스 ga 플러스는 결국 fa 곱하기 ga 플러스랑 똑같고, 가정에서 fa가 0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봤자 0 곱하기 어떤 수, 얘는 0 곱하기 ga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고, 다시 fa를 0으로 환원시키면 결국 ga가 fa 플러스 ga 플러스랑 똑같고, 이 두 개는 같습니다. 따라서 곱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곱셈 함수 f 곱하기 g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에 정리 4를 적용해보자. hx를 풋하기를 아까 기존에 리미트 있었던 절대값이 있는 식을 hx라고 두게 되면 gx라는 것은 fx-3 곱하기 hx가 되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fx가 양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로피타를 쓰든 아니면 본전치기를 해서 식 구조 변형을 주면 이 f'x인 건 클리어. fx가 0보다 작을 때 부호구간 설정 정리를 또 쓰게 되면 역시나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빠져나가고 풀게 되면 마이너스 2f'x. 결국 이 hx가 같거나 다른 상황으로 도약 불연속일 상황밖에 없다. 그래서 hx가 도약 불연속인 점 x에 대해서는 문제 1의 조건 가에 의해서 곱함수 g가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 4 불연속 붙이기 정리에 의해 가지고 도약 불연속이면 f 값인 이 부분은 함수값으로 0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후의 해결 과정은 그래프 개형을 활용한 기하적 조작으로 진행되므로 논문의 간결함을 위해서 생략한다. 2장은 함수의 불연속 종류를 소개하고 함수의 좌우극한을 기호로 간략하게 표기한 다음 부호구간 설정 정리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정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연속 붙이기 정리에 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불연속 붙이기 정리의 유도 과정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학문적 측면에서 본 정리는 기존 교과서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곱함수의 연속성 판정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필요충분 조건으로 엄밀히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서술인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곱도 연속이다를 확장하여 한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에도 곱함수의 연속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연속과 불연속의 구분을 넘어 함수의 성질이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사고하게 함으로써 논리적 추론력을 기를 수 있고, 교사에게는 고난도 영역의 개념 지도나 평가 문항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셋째, 응용적 측면에서 이 정리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미분 가능성 판정법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불연속 붙이기 정리에서 제시된 곱함수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 구성 이후 미분 가능성 판정에서 도함수의 좌우칸 일치 조건을 검증하는 논리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사는 단독적 결과를 넘어 미적분 개념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적 매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3장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 Differentiability 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이제 2장에서 다룰 연속성의 논의를 토대로 미분 가능성 개념의 논리 구조를 확립할 차례이다. 함수의 연속성은 극한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미분 가능성은 극한의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의를 새로 도입한다. 교과서 정의죠. 정의 3. 좌우 미분계수의 기호 표현. 이거를 빼야 되겠네요.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됩니다. 리밋 x가 a 마이너로 갈 때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면 f'-a라고 쓰고 f의 a에서의 좌미분계수라고 한다.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면 f'-a 플러스라고 쓰고 f의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한다. 고등학교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주로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수준에서 다룬다. 여기서 정의 3을 활용하여 점에서의 좌우 미분 계수가 존재하고 그것이 같다의 순서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정의 재진술에 그칠 뿐 도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도함수도 연속이다 라는 오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한편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다루부 정리는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지만 그 개념적 복잡성으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에는 직접 적용하기는 수준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 한계도 쉽게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3장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리인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을 제안한다. 이 정리는 함수가 특정 점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도함수의 좌우칸 값의 존재와 그 일치 여부로 제시하여 도함수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미분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음을 보인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함수 유형에까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문제 2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0번이다. 문제 2. 함수 fx가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x, -x, 0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은 x에 대해서 x-1,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2x-3 이렇게 세 개로 구별했다. 그리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기억, 함수 p 곱하기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p0는 0이냐? 니은 px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2가 0이냐? 디귿 p 곱하기 f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는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즉 인수로 가느냐 입니다. 문제 2의 항목 기역 역시 2장의 정리사 불연속 붙이기 정리를 적용하여 바로 처리가 되므로 본장에서는 항목 니은과 디귿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항목 니은을 교과서 수준에서 제시되는 방식대로 점 x = 2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즉 정의 3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니은에서 함수 p 곱하기 f가 x =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족하여 아래의 극한은 존재한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p2 플러스 h, f2 플러스 h 마이너스 p2, f2 나누기 h. 그러면 본전치기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빼고 더해도 똑같은 등식이 되고 이것을 구별해서 나누어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정의 3에 따른 x = 2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를 조사하면 결국 이 극한이 우극한일 때는 결국 p2 플러스고 f 프라임 플러스 2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이 녀석 f2 그대로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 녀석 p 프라임 플러스 2 이에서의 다음 함수 p의 우미분계수. 그러면 다음 함수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p 프라임 2랑 똑같고, 그 다음에 p2 플러스는 알 수가 없지만 p2랑 똑같고, f 프라임 플러스 2는 f가 우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쓰게 되면 2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p2 더하기 p'2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보다시피 f2는 1이죠. 2일 때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f2는 1이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1이 됩니다. 그래서 p'2가 됩니다. 이제 좌한 미분계수를 확인해보면 똑같이 분배된 상황에서 p2-랑 f'-2 이 좌한 미분계수 f에 대해서 f2 그대로 따라가고 p'-2 이렇게 되고 f2는 아까 1이라고 했고 그래서 p'2랑 똑같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p2-는 어차피 p가 연속이기 때문에 p2랑 똑같고 그 다음 f'-2는 좌한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은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값이 같게 되고 같다고 처리하면 얘 두 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P2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P2 =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P2가 0이다. 따라서 문제 2의 항목 니은은 참이 된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은 위의 정의를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x = 2를 제외한 충분히 작은 근방에서 p 곱하기 f의 도함수는 잘 정의된다. x = 2에서 도함수의 좌우 극한을 각각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p하고 f 곱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우극한을 처리하게 되면 금이 곱의 미분법 처리되고 2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함수의 도함수의 좌극한을 처리하게 되면 미분법을 사용해서 곱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서 처리한 다음에 좌극한 2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p 곱하기 f는 x = 2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도함수 p 곱하기 f'은 x = 2에서 연속이다. 여기가 지금 물음표라는 거예요. 원래는 미분 가능하다 해서 연속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따라서 정의 1에 의해 가지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 가지고 곱함수의 도함수의 x = 2에서의 좌극한이 일치하게 되고 보통은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날아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p2가 제로이다. 따라서 문제 2의 항목 니은은 참이다. 훨씬 간단하죠. 위 간단한 풀이로 문제 2의 항목 니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pf가 x = 2에서 미분 가능해도 도함수 p 곱하기 f의 도함수가 연속임을 항상 보장받을 수는 없다. 또한 곱함수 p 곱하기 f가 x = 2에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같을 텐데 이 경우 곱함수의 도함수의 x = 2에서의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 검토가 지금 필수적이다.
현행 수업이나 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좌우극한이 같아 보인다 라는 직관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미분 가능성의 엄밀한 판정 절차를 간과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A 제외 근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도함수의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반례는 다음과 같다. 닫힌 구간 0, 1에서 정의된 함수 f가 0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에서 x로 0에서는 만큼은 1로 정의를 해주면 f'0 플러스는 어차피 도함수가 1이라서 우극한을 보내도 1인 상수함수로서 극한은 1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처리하게 되면 x분의 x-1이 되고 1-x분의 1은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뜨기 때문에 발산해서 존재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도함수의 우극한의 존재성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 반례는 유명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코사인 x분의 1,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 x가 0일 때는 0으로 줄 경우에 반례가 된다.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x분의 x제곱 코사인 x분의 1이고 x가 약분되고 조임정리, 함수 극한의 조임정리를 쓰게 되면 0으로 수렴을 한다. 비슷하게 좌미분계수도 0이 나오기 때문에 f는 x = 0에서 미분 가능하고 고로 f'0은 0을 만족한다. 따라서 도함수가 존재하고 0이 아닐 때는 미분법을 써가지고 곧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0에서는 방금 봤다시피 좌미계, 우미가 모두 0이라서 0으로 처리한다. 자, 이제 살펴볼 텐데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열을 택하되 xn을 2n 파이분의 1로 택하고yn을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1로 택하게 되면 xn하고yn은 모두 다 0으로 수렴한 건 클리어다.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나 f'의 xn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xn은 이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역수가 취해지면서 코사인 2n파이, 사인 2n파이가 처리가 되어서 실제로 함수값은 무조건 0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인은 날라가고 코사인 2n파이분의 1은 2n파이는 1이 되니까 x자리에도 역시나 여기에 2n파이분의 1이 들어갈 테니까 n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을 인피니트로 보내게 되면 어차피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 그 yn을 각각 x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얘는 1인 상수함수가 되고 1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하면 우극한, 도함수의 우극한은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반례와 같이 우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우극한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FA = FA 플러스, 즉 우연속인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F'A 플러스가 도함수의 우극한이 존재하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것이 같음을 알 수가 있다. 아래의 정리 5를 살펴보자. 정리 5.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A 제외 근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연속이고 F'A 플러스 도함수의 우극한이 존재하면 우미분계수 F' 플러스 A가 존재하고 그것이 같다. 마찬가지로 좌연속이고 F'A 마이너가 존재하면 좌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것이 같다. 증명은 1번만 하겠습니다. 1번. 고정된 A의 우근방에서 A가 X보다 작고 A에 충분히 가까운 X를 취합시다. FA는 FA 플러스랑 똑같기 때문에 F는 닫힌 구간 AX에서 연속이고 이건 평균값 정리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 조건 주는 게. 가정에서 F는 열린 구간 AX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 제일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MVT, 민벨로 테오렘을 쓸 수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해서 어떤 XA가 A하고 X 사이에서 존재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지점인 XA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제 x를 a 플러스로 보내게 되면 함수의 조임 정리, 스퀴즈 theorem에 의해서 xa는 a 플러스로 가게 되고, 따라서 정리하면 f 프라임 a 플러스 a, 즉 우미분계수는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이 등호에서 이 상으로 대치가 되고,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는 역시나 xa도 a 플러스로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은 이미 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도함수의 우극한과 똑같은 상황이다. 왜냐면 얘는 기호일 표현일 뿐이지 결국 동그라미의 형태로 a 플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우미분계수도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속 확정 정리를 써서 했는데 그것도 틀린 증명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야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추고 대신에 조건은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2 같은 방법입니다.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라고 불리우는 정리 6을 소개합니다. 정리 1과 최대체수 정리, Extreme Value Theorem, 페르마 정리, 페르마스 테오렘 혹은 내부 극값 정리라고도 합니다. 활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정리 6, 나룻 정리, 더함수의 사이값 정리. f가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더함수 f'이 순서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연속 조건 없이 더함수 사이에서의 임의의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임의의 실수 L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C라는 점이 내부에 있어서 F'C를 L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자, 증명은 이 사이에서 L을 하나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라는 녀석을 fx 빼기 lx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G'은 f'x-l이 되고 G'A를 집어넣으면 가정 때문에 요 넘어간 거죠. 이게 넘어가니까 f'A-L이고 0보다 작고, 그다음 요거 넘겨주면 f'B-L이 되고 얘가 G'B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0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G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끝 구간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를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이미 우리가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정리 1인 부호구간 설정 정리에 의하면 A의 충분히 작은 A 제외 우근방의 모든 X에 대해서 이 녀석의 형태는 그대로 음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X가 A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X는 A보다 크고, 그러면 이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호 음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넘겨주면 gx가 뭐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x가 a 플러스로 가니까 다시 x가 a보다 크죠. x가 a보다 큽니다. x가 a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x-a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양수가 되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음수가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보다 작게 되고, 그래서 GA를 넘겨주면 GX는 G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오른쪽 끝구간인 B의 충분히 작은 좌근방의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GX가 GB보다 작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G는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C라는 점이 닫힌 구간 AB에서 존재해서 GC가 최소값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GC는 절대로 C는 끝점인 A 또는 B가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GX가 무조건 GA보다 작고 GX가 GB보다 작습니다. A하고 그 다음 B가 이제 X B가 왼쪽에 있을 때, B 왼쪽에 있을 때, 따라서 결국은 끝점에서는 최소값이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내점 인테리어 포인트에서 이 C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최소값은 곧 극소값이기도 하니까 열린 구간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면 내부 극값 정리 혹은 페르마 정리에 의해 가지고 학원 여러분 아는 롤의 정리를 써도 되죠. G'C는 0이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C는 찾을 수가 있고,
이 F'C는 G'C 플러스 L로 아까 우리 정의했죠. 여기 넘가 보세요. 그죠? 여기 넘가 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F'C는 G'C 플러스 L이고 G'C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플러스 L은 L을 만족하니까 우리가 밝히고 싶은 어떠한 C를 찾아서 F'C를 L을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C를 찾아냈습니다. 내부에서요. 안 어렵죠? 이게 다르부 정리입니다. 정리 6은 함수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 Intermediate Value Theorem과 구별된다. 도함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도함수의 치역은 집합이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함수가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라면 이는 제1종 불연속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선 정리 6을 바탕으로 정리 7에서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빈번히 다뤄주는 주제로 고등학생에게도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 Differentiability 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라고 명명하고 이후 증명과 적용을 통해 활용한다. 참고 페르마 정리는 내부 극값 정리라고도 하며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정리다. 정리 7.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 A 근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이 연속함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5에서 우연속, 좌연속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속함수 F가 A 제외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저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할 때 이건 기존의 정리랑 똑같습니다. F가 A에서 미분 가능 필충 조건이 F'A랑 F'A+. 그러니까 도함수의 우저극한이 같은지만 판단하면 미분 가능과 동치 조건이다. 이게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준이죠.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주로 구간 구별 함수가 많이 나오고 도함수의 저극한 우극한은 오히려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미분 배수로 구하는 것보다. 증명 가능 방향. 기루법을 위해 F'A와 F'A+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같지 않다고 결론 부정하면 가정으로부터 F가 A를 포함한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은 A에서 도약 불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정리 6의 모순이 됩니다. 바로 부정리죠. 왜냐하면 일종 불연속은 절대로 도함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역방향. 이제 역으로 F'A랑 F'A+가 같다라고 하면 정리 5에서 우리가 열심히 증명했죠. 평값 정리 사용해서. 결국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정리 5는 이 등호를 보장해주고 이 등호를 보장해주죠. 왜냐하면 F가 연속함수, 좌연속, 우연속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을 만족했기 때문에 정리 5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로 결론적으로 A의 좌미분계수와 A의 우미분계수가 같다가 되기 때문에 정의 3에 의해서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 정리 7은 주어진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정 점에서의 도함수의 좌우극한의 일치 여부를 통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들이므로 정리 7은 실제 수업이나 평가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이를 발전시켜 두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한 요소가 미분 불가능할 경우에도 곱 전체의 미분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리 8을 소개한다. 정리 8은 2장에서 배웠던 불연속 붙이기 정리인 정리 4와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인 정리 7을 결합하여 유도된 결과로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정리 8.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정법 Differentiability Criterion for Product Functions. A 근방에서 정의된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 로마 1, 2, 3를 만족한다고 하자. 첫 번째, F는 A 근방에서 A 포함해서 A 근방에서 미분 가능. 두 번째, G는 A에서 미분 불능이지만
A 제외한 근방에서는 미분 가능. 그 다음에 G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 요 세 가지 컨디션은 무조건 만족합니다. 이때 다음의 가로 1, 가로 2가 성립을 한다. 가로 1, G가 A에서 연속인데 미분 불능일 수 있죠. 연속 혹은 제거 가능 불연속일 때 F 곱하기 G가 A에서 미분 가능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미분 가능했던 F에 대해서 FA의 함수값이 0을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두 번째, G가 불연속이긴 한데 일종 불연속인 도약 불연속인 상황에서는 곱셈 함수인 F 곱하기 G가 A에서 미분 가능인 필요 충분 조건이 FA도 0을 만족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분 개수 도함수의 A값, 그러니까 F'A도 0을 만족한다. 즉 x-a의 제곱을 최소 인수로 가져야 된다. 최소 x-a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f가 그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일단 가로 1번 g가 a에서 연속일 때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향입니다. FG가 A 제곱의 근방에서 미분 가능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F가 A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제곱의 근방에서도 미분 가능할 것이고 2번 조건에서 G가 A 제외한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곱함수도 당연히 A 제외 근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고교생 판정법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에 의해서 F 곱하기 G는 A에서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G가 A에서 연속이고 F는 이미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되기 때문에 곱함수 FG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정리 7 고교생 판정법을 쓸 컨디션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곱함수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도 역시나 F가 미분 가능하죠. A에서도 미분 가능하고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역시나 고교생 판정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F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이미 그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3번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곱함수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정으로부터 F 곱하기 G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교생 판정법을 곱함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교생 판정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필충 조건이죠. 미분 가능과 얘는 필충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따로 계산해 볼 텐데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곱함수의 도함수의 자극한을 한번 넣어보면 미극금입니다. 그 상태에서 A-를 집어넣고 그러면 다시 고교생 판정법 때문에 이게 F'A랑 똑같아요. 얘가. 그죠? 그 다음에 GA-는 G가 A에서 연속이죠. 가로 1번 가정은. 그래서 GA랑 똑같고 그 다음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니까 FA랑 똑같고 G'A-는 그대로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FA 플러스 GA 플러스 A 프라임 그러니까 곱함수의 도함수에 우극한을 집어넣으면 역시나 곱의 미분법 썼고 똑같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두 개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다음 FA가 공통인수로 묶이고 이걸 넘겨주면 중괄호로 묶이면서 이렇게 묶이고 이꼴 제로가 되죠. 근데 2에서 G는 A에서 미분 불능이라 했기 때문에 다시 고교생 판정법을 G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미분 불능이기 때문에 이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필충 조건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FA는 0이 됩니다. 맞죠?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것도 실수 공리에서 제가 다 증명드렸어요. 테이블 떠가지고, 드로스 테이블 써가지고. 자, 이제 1번의 역방향 한번 가볼게요. FA가 0이라 하면 곱함수가 미분 가능할 것이냐. 물론 G가 A에서 연속일 때. 자, 역방향 가봅시다. 일단 이거는 바로 아까 같은 이유로 A 제외 근방에서 곱함수가 미분 가능한 건 당연하고 가정에서 F 곱하기 G는 A에서 연속입니다. 왜냐면 G도 연속, F도 연속이니까. 그리고 이 곱함수의 도함수가 좌우극한이 존재하는 것도 이미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개가 같은지를 체크를 바로 할 건데요.
자, 곱함수의 도함수에 좌극한을 집어넣으면 미극음이에서 A-를 집어넣게 되고 F'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A랑 똑같고 이 미분 가능성 판정법입니다. 이건. 그 다음 G가 연속이기 때문에 G랑 똑같고 F가 미분 가능이라서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고 얘는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FA가 0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어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날라갑니다. 그래서 얘만 살죠. 다시 환원시키기를 얘가 어차피 0이니까 0 곱하기 G'A 플러스 얘는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어떤 유한 확정값이죠. 그래서 0 곱하기 어떤 숫자는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하고 얘를 다시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는 곱함수의 도함수의 우극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고로 곱함수의 도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 7의 역방량이죠. 그래서 결국은 F 곱하기 G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바로 판정할 수가 있죠. 고기생 판정법을 썼습니다. G가 A에서 제거 가능 불연속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이 불연속점을 제외하고 이 녀석을 뽕 집어넣어가지고 G를 연속화 시켜주면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의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곱함수의 미분가속 판정법 정리 8의 가로 2번 A에서 도약 불연속일 때, 즉 연속 입장에서 GA-랑 GA 플러스가 다를 때, 이건 증명을 다 여러 번 해드렸는데 FG가 A에서 미분 가능 필충이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럼 가능 방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인데 여기 갈 때 불연속 붙이기 정리 4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볼까요? 가로 2번 F 곱하기 G와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인 건 당연하죠. 근데 가정에서 도약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고 따라서 G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따라서 연속이고 불연속인데 곱비 연속이 되는 상황일 때는 정리사 불연속 붙이기 정리하면 연속인 함수 나머지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죠. 불연속 붙이기 정리입니다. 한편 F 곱하기 G는 A 제외 근방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이거 아까 같은 이유고 곱함수의 도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를 하는 것도 앞에 이유 때문에 똑같이 되죠. 그 다음 F 곱하기 G가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지금 이건 가정 때문이에요. G가 지금 미분 가능이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 7을 쓸 수가 있는 조건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7이 존재할 때는 미분 가능하면 필충 조건이 뭐였어요? 이 곱함수 입장에서는 같다라는 거죠. 곱함수의 도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래서 각자 한번 계산해 볼 텐데 곱함수의 도함수의 자극한을 미분법을 사용해서 정리하고 F'이 A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얘는 그대로 썼고 FA-도 FA랑 똑같죠. 연속이라서. 그 다음에 GA-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미 밝혔었죠. 정리 사이에서 얘가 이제 이걸 만족했다 했고 얘를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얘가 0이니까. 그럼 0 곱하기 뭐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 다 날라가고 남는 게 얘가 됩니다. 똑같이 곱함수의 도함수의 우극한을 한번 취해보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F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성 판정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F'A고 G는 A 플러스 그대로 썼고 F는 A에서 우극한과 자극한 함수값이 똑같죠.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썼고 다시 또한 같은 이유로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날라가고 남는 게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상황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역시나 아까랑 같은 이유로 F'A로 묶어주는 거죠. 넘겨서. 이 상황이 되니까. 넘겨주면 중괄호가 뜨면서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지금 도약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F'A가 0을 만족한다. 그래서 지금 얘가 0이고, 도함수도 0이다를 보였습니다. 원래는 AX 더하기 B, 뭐 이렇게 나머지 없는 데 써서 보이긴 보였는데 되게 아름답지 못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증명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방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FA 함수값도 0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개수도 0입니다. 이때 F하고 G가 미분 가능할 것이냐. 0이 있어서 다 곱해도 막 0, 0, 0, 0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정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같이 따라가 봅시다.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인 건 당연하고, 그 다음 GA 플러스랑 GA 마이너스가 다르죠. 도약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불연속의 종류에 의해 가지고 G는 A에서 도약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FA가 지금 0을 만족하는 게 가정이었죠. 그러면 정리사 불연속 붙이기 정리의 역방향, 특히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이 특히 역방향 있는 부분 때문에 F 곱하기 G는 A에서 연속인 건 일단 조건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컨디션 지금 만족했고, F 곱하기 G는 A 제외 근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건 아까 같은 이유고, 그 다음 곱함수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볼 텐데, 일단 좌극한부터 먼저 따져보면 일단 미분법으로 처리가 됐고,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얘는 그대로 썼고, FA-도 FA랑 똑같은 게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서 얘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가 0이고 얘도 0입니다. 0 곱하기 0 곱하기 뭐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 0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릴 거냐면 어차피 GA 플러스랑 G'A 플러스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이 숫자로 이 수로 다시 돌린 거예요. 이 수가 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0을 곱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무방하죠. 그래서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A 플러스랑 똑같고, 그 다음 GA 플러스는 그대로 썼고, 그 다음 F가 연속이라서 FA 플러스 우극한과 똑같고, G'A 플러스는 똑같은데 얘는 결국 곱함수의 도함수의 우극한에 대해서 A 플러스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상황이죠. 도함수의. 그래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고교생 판정법을 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 곱하기 G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와, 확실하죠? 예쁩니다. 자, 정리 8은 곱함수에서 한 성분이 미분 불가능할 때도 해당 성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여부에 따른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일반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정리 8에 가로 3을 추가해가지고 점 G가 A에서 제2종 불연속일 때 F 곱하기 G가 A에서 미분 가능한지 필요 충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GA 플러스 혹은 GA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리 7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으며, 또한 정리 5의 증명 과정과 같이 평균값 정리도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함수의 우극한, 즉 G'A 플러스 혹은 G'A 마이너스의 존재 여부를 일반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판정 불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문제 2의 항목 니은은 정리 8의 가로 1번, 그 다음에 문제 2의 항목 디귿 있죠. 아까 수능 문제 정리 8의 가로 2번을 적용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따지진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 수학적으로 옳지만, 논문 혹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학문적으로 혹은 뭐 수학적으로 혹은 교과서적으로 모든 가정 조건이 컨디션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발레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유형은 미분계수의 정의만으로 접근하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 8의 활용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3장에서는 함수의 좌우 미분계수의 정의를 재확인한 후 정리 5, 6을 바탕으로 정리 7의 논리적 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곱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으로 확장함으로써 판정법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이 고교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의 유도 과정입니다. 이 정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판정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풀이 과정에서 신속성과 개념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학생들이 단순 암기식 풀이를 넘어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은 단순한 교과서 보충을 넘어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자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리로 자리매김한다. 연구 요약 및 재현. 본 연구는 고등학교 미적분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개념의 논리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정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불연속 붙이기 정리는
한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에도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별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여 교과서 수준의 단순 서술을 논리적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교고생을 위한 미분 가능성 판정법은 도함수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특정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도함수의 좌우 극한의 존재와 그 일치 여부로 판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두 가지 정리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리파를 보면 아시겠죠? 분류연속 붙이기 정리와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구조적 판별 기준을 제공한다면 미분 가능성 판정법은 그 논리적 틀을 미분 개념으로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개념의 논리적 계승 구조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리들은 단순한 이론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나 2020 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등 실제 평가의 문항의 분석과 해결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교사에게는 고난도 문항의 해석 도구로, 학생들에게는 미적분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접근은 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의 증명 기반 학습, 개념 구조화 수업, 논리적 사고력 강화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변수 함수나 절대값을 포함한 합성함수 등 보다 복잡한 함수 유형으로 정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디지털 기반 수학학습 도구의 CAS, 시각화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탐구 학습 모형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문헌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더 수정할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발표 자료 2라고 일단 이름 붙였습니다.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도움 되죠?